남대문 앞을 자전거 탄 사람도 지나고 손수레 끄는 사람도 지나고 자동차도 지납니다. 남대문은 성벽을 잃어버린 채 홀로 서 있습니다. 남대문과 연결된 성벽은 도로를 낸다며 1907년 헐렸습니다. 성벽이 잘린 남대문 주위로 돌담을 둘렀고 귀퉁이에 석주를 세워 전등을 장식했지요. 남대문 앞에 있는 흰 건물은 1921년 세운 파출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남대문 통과 황금정에는 은행과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의 여의도 같은 곳이었지요. 그래서 남대문통 입구인 이곳에 파출소를 세운 건데 비용을 은행집회소에서 부담했습니다. 이 파출소를 동양 제1이라고 자랑했다는데 건축 비용이 1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이 파출소는 해방 후에도 계속 남아있다가 전쟁 중에 남대문과 함께 파손되었지만 수리되었고 1963년 남대문을 대대적으로 보수할 때 철거됐습니다. 남산에 있던 조선신궁의 참배로입니다. 참배로를 이루는 가파른 계단은 384개. 보기에도 위압감이 느껴지고 뭔가 위대하고 신성한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 같습니다. 1925년 완공된 조선신궁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세워진 수많은 신사 중에 가장 등급이 높은 곳으로 남산에 신사가 3곳이나 있었지만 남산신사라고 하면 보통 이 조선신궁을 말합니다. 남산 중턱에 조성된 신사가 압도적인 위용을 뽐냅니다. 남산신사는 광복 후 일본인들이 철거했는데 주요 건물만 철거되고 일부 시설과 참배로는 남아있었습니다. 도리인은 47년에 철거됐지만 참배로는 그대로 남아있다가 59년에 국회의 사당을 남산신사 자리에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할 때 철거됐습니다. 경회로 연못에서 물을 뜨고 있는 이 사람은 물장수일까요? 이 연못에는 원래 연꽃이 가득했었는데 1915년 조선물산 공진회를 경복궁에서 열면서 분수대를 설치하고 오리를 방류하느라 연꽃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경복궁과 함께 등장하지만 이 정각은 덕수궁 중화전으로 보입니다. 뒤쪽으로 석조전이 보이네요. 엄청나게 큰 짐을 지게로 옮기고 있군요. 지게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운반도구로 우리나라를 여행한 외국인들은 지게를 인상적으로 기록하곤 했지요. 지게를 사용하는 모습이 꽤 많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꼭 외국인 눈에만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 눈에도 놀라운 모습입니다. 배경으로 광안서림이 보이는데 이 거리를 종로이가로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책을 출판하고 인쇄하고 판매하는 일이 다 별개의 영역이고 서점이나 서림은 판매를 하는 곳이지만 초창기에는 이 과정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고 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책을 출판도 하고 판매도 하던 서울의 서점으로는 유일서관, 광안서림, 광동서국, 신구서림, 동문관 등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광안서림은 종로이가에 있었습니다. 빨래터 역시 외국 여행자들의 눈에는 퍽 인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죄 흰옷만 입고 있고 여인들은 그 흰옷을 건사하느라 늘 빨래에 매여 있었으니 말이지요. 어디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고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 여인들은 빨래의 노예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리에 책을 펴놓고 있는 이분들은 사주를 보는 걸까요? 이곳이 어딘지 짐작되시나요? 하천에 다리가 놓인 걸 보면 청계천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주변 풍경을 잘 보면 경복궁 동쪽 건축문 근처입니다. 왼쪽으로 귀퉁이만 보이는 중층 누각은 광화문이고 그 건너편의 서양 건물은 경성의학전문학교 병원입니다. 일제는 경복궁 전면에 총독부 청사를 지으면서 광화문을 철거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자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건축문 북쪽에 옮겨놓게 되지요. 뜬금없이 동쪽 담장으로 옮겨 앉은 광화문은 1929년에 조선박람회 입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맞은편 서양식 건물은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중 1929년에 지은 병실동입니다. 경성예전은 1916년 조선 총독부 병원 부속 의학전문학교로 설립됐는데
1926년 경성제대에 의학부가 설치되고 총독부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이관시키며 경성이전에 병원이 없어지자 1928년 소격동에 부속병원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병실동을 신축했는데 영상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1933년에는 외래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외래진료소 건물은 1971년부터 군시설로 쓰이다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됐지요. 이 영상에서는 외래진료소가 안 보이는데 아직 짓기 전인지 각도상 안 찍힌 건지 알 수 없군요. 기와를 얹은 건물들이 함께 있는 건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종친부 건물들입니다. 종친부는 왕실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일부 없어지긴 했어도 외산문이나 경근당 같은 주요 건물들은 현대까지 남아있었는데 이 터를 보안사령부에서 쓰던 1981년에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 경근당과 옥첩당을 정독도서관 관내로 옮겼다가 국군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해가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조성할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복원시켜 놓았습니다. 뒤로 보이는 다리는 위치로 보아 십자가교와 장생전교로 보입니다. 상여가 나가는데 다른 가족들은 보이지 않고 여인 혼자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2층 집들인데 간판이 없는 걸 보니 뒷골목의 주택가일지 모르겠습니다. 카라하우가 많이 보이는 걸 보면 일본인 거주지겠지요. 상주가 쓰는 박립입니다. 삿갓의 일종인데 가장자리를 꽃잎 모양으로 만들고 원풀 가운데가 오목합니다. 기생들이 사고모를 추고 있습니다. 정제무인 무고를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궁중무인 무고에서는 북을 틀 위에 눕혀놓고 4명이 두드리며 춤을 추는데 변형된 사고무는 북 4개를 사각으로 모아서 세워놓고 두드리며 춤을 춥니다. 기생들의 가무를 보면 건무도 많이 보입니다. 기생은 궁궐이나 관청 잔치에서 춤과 노래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관기제도가 폐지된 후 이 사람들이 민간으로 나와서 그 춤과 노래를 계속한 건데 여건이 다르다 보니 조금씩 변형이 됐지요. 일제강점기의 기생은 관광상품으로 적극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철도가 깔리고 왕래가 쉬워지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금강산 같은 명승지를 구경하거나 온천을 찾는 것이 흔했고 기생관광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관광 안내에는 기생이 을에 소개되었고 기생관광 안내서가 따로 발행되기도 했지요. 안내서에는 요리점과 교통편 안내와 함께 기생의 사진과 이름 등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기생은 크게 인기를 끌었고 요즘으로 치면 유명 연예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3분 남짓한 짧은 영상 안에 기생들의 춤 장면이 길게 들어간 걸 보면 외국 여행자의 눈에 꽤 인상 깊었나 봅니다. 기생들이 춤을 추고 있는 곳은 황궁호 앞입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황궁호에서 하늘에 제를 올렸는데 일본이 호텔을 짓는다며 황구단을 헐어버리고 황궁호만 남았습니다. 호텔에 일부러 남게 되어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기생들이 춤추는 장면에 황궁호가 배경으로 보이는 사진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서울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영상 뒷부분에 중국이 등장하는 걸로 보아 제물포에 배를 타러 가는 듯합니다.